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가 몸값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인 인질 2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시한이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미 데드라인을 넘겼는데요. IS가 끔찍한 인질 범죄의 대상이 아시아 국가로까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인질 사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IS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10대 김모 군이 터키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실종된 지도 13일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터키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각국의 위협 대상으로 떠오른 IS의 의도와 실체는 무엇인지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과 함께 알아볼 오늘 특급 주제 첫 번째 소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인질 살해 시한 넘겨인데요. 네, 오늘 오후 2시였죠. 그러니까 IS가 밝혔던 시한은 오늘 오후 2시, 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50분이라고 밝혔는데 아무튼 두 기준을 따르더라도 이미 시한은 넘겼습니다. 데드라인을 넘긴 이 일본인 인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IS가 이제 발표한 것을 2시다 또는 2시 50분 날 인지한 게 일본 정부 인지한 게 이제 1월 20일이거든요. 예. 72시간에 그랬으니까 오늘 2시 또는 2시 50분이면은 그 시간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 하겠다 참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다 살해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이제 적극적으로 협상을 시도해서 그 IS 측과 접촉을 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면은 좀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유동적이라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협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 IS 같은 무장 세력과 협상을 하고 또 협상 루트를 뚫으려면 어떤 루트를 좀 뚫어야 되나요? 제가 정확한 것은 저는 모르지만요. 일본이 그동안 중동 지역에 ODA 형식으로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트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터키가 이제 국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키 정부 측과 협조를 구해서 어떤 루트를 찾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이메일을 통해서 협상하자라고 이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직접 했을 수도 있고요. 그동안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인질극을 벌인 무장 세력에게는 몸값을 주지 않는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몸값을 주고 인질을 석방시킨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고요. 프랑스가 작년에만 195억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액수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 이탈리아에도 그랬고, 일본도 사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과거 우리 인질 사태 때 몇백억 줬다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요구와 실제 국가 입장에서 좀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이번에는 일본인 인질 같은 경우에는 IS가 2억 달러, 그러니까 2천억 원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금액이 이 정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2억 달러면은 왜 그런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아베 총리가 중동에 가가지고 25억 달러 중에 2억 달러를
IS와 관련된 데 지원하겠다. 아. 예. IS 이제 퇴치시키는 데 가겠다.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대응으로 2억 달러를 요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들거든요. 네, 특급 추적 두 번째 소주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 몸값 수입이 500억 원이네요. 굉장히 많은데요. IS는 뭐 원유 밀수출 등으로 인해서 좀 부자다, 좀 돈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권을 포함한 이런 일본에까지 돈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IS거든요. 아, 예. 제가 생각에는 이제 최근에 유가가 떨어지고 또 전투를 계속하고 하면서 그 재정에 고갈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 석유지대를 이제 점령해가지고 일부 시리아라든가 이라크 석유지대에서 나온 수입, 예. 그 큰 수입 영원이었고 은행을 강탈했다든가 방금 그 참수를 하면서 네. 이제 요구한 돈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그런 재정의 고갈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IS가 국제적으로 악명을 얻게 된 거는 인질들을 무자비하게 참수를 하고 또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서 성노예로 삼고 이런 악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최근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서 이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 왜 이런 나쁜 악행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사실은 그 IS에 굉장히 고대 전략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을 보면 이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영상입니다. 네, 이게. 목표가 예. 있고 전략이 있거든요. 예. 예. 제가 그 다비크라고는 IS가 출판한 그 인터넷 디지털 그 저널인데요. 네. 이 다비크라는 저널을 세계 공표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떠다니는데요. 예. 이게 5권이 나왔어요. 올 초까지 해서. 거기에 제 인터넷에서 손쉽게 저희도 구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지금 건가요? 저도 우리나라 인터넷 좀 찾았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은 제 1권에 이제 사실 거기 나오는데, 그것도 전략이 있고, 전략 중에서도 이제 마오쩌둥 사상을 자기들은 도입해서, 마오쩌둥 사상이 사상이요? 예. 이제 3단계 게릴라전인데요. 예. 그 손상, 만행, 합병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그걸 수용해가지고 5단계를 거쳐서 칼리프제 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제일 첫 단계가 사실은 히즈라라고 해가지고 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해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상을 파괴시키고 영토를 확병하고 그다음에 예. 칼리프제 국가를 건설했다. 그러니까 이주라는 게 우리 김군이 가는 곳에서 이주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합류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략과 목표가 예, 있습니다. 고도의 전략이 담겨 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소주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2만여 명 IS 가입. 정말 그 IS에 가입한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숫자인데요. 최근 뭐 300명이 넘는 중국인도 가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인구의 한 11%가 무슬림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인들이 IS에 가입은 훨씬 쉽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구 국가에서 가는 청년들, 이 청년들은 뭐 무슬림인 경우도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외로운 사자들이라고 그런 말, 또 외로운 늑대들 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경제를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취직도 안 되고 예. 뭐 이런 세대들이 거의 잘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 그래서 점에도 교묘하게 잘 이용을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아주 잘 이용하는데 특히 인터넷을 사용해서 예. SNS를 사용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거의 접촉하는 그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게 바로 IS고 그래서 IS를 제4세대 무슨 이슬람 테러리스트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용어를 많이 예.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볼까요? 예. 네,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란과 SNS.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다른 손에는 SNS를 들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세대 테러 집단, 그러니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선전전을 크게 강화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IS라는 것은 사실은 이슬람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극단주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슬람은 좀 다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슬람도 스펙트럼 상에 아주 극단적인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예. 인식해야 되고요. 이슬람 사회를 가보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측면들 많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S 같은 경우는 바로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예.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네. 일본인 인질 사태에서 보듯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는 이제 아시아권 국민까지 테러와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을 통해 선전전을 강화하며 다른 나라 국민까지 포섭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IS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